네, 홈 화면에 지금 스마트폰 잘 보이시죠? 네, 네,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SKT 8시 1분 이렇게 써져 있죠. 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상단바라고 합니다. 상단바를 손으로 이렇게 내리면 진동이나 데이터나 블루투스나 켤 수 있는 거 이것은 다 아시죠? 그래서 이 위에를 상단바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를 뭐라고 할까요? 홈화면. 여기를 홈화면이라고 합니다. 홈화면 상단바. 여기는 홈화면. 그 다음에 지금 페이지가 26도, 찾기 쉽게 26도로 나와져 있는데 이게 1페이지예요. 제가 화면을 옮기겠어요. 그러면 2페이지가 되는 거고요. 화면을 또 옮기면 3페이지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2페이지밖에 없죠. 여러분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건 비습이고요. 이렇게 페이지를 넘긴다고 해서 여기는 페이지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은요. 문자 메시지, 여기 녹음 이런 거 있는데 5개가 들어가 있죠. 이것은 5개밖에 안 돼요. 이것을 독바라고 합니다. 아니면 하단바. 어려우면 여기는 상단바. SKT 8시 2분은 상단바. 여기는 하단바 또는 독바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는 내비게이션 바예요. 내비게이션 바.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 무엇이 중요하냐? 내비게이션 바가 중요합니다. 이 3색 바, 이 동그라미 꺽쇠가 있는데 여러분들 저는 갤럭시 9이에요. 핸드폰 뭐 쓰고 계신가요? 갤럭시 노트 9이요. 와, 좋았어요. 우리 현숙님은 네 마이크 입을 통해서 여러분 갤럭시 9이면 좋아요. 설명하기가 편하죠. 혹시나 현숙님이 아닐 것 같아서 여기 3색바 말고 다른 모양이 있을 거예요. 갤럭시 9이 아닌 것은. 이 3색바를 눌러주면 뭐가 되냐면은요. 말 그대로 내비게이션 바예요. 제가 열어놨던 항목을 이렇게 옮겨갈 수가 있어요. 3색바를 눌러서. 3색바를 한번 눌러서 이렇게 화면을 좌우로 옮기면 내가 열어놨던 것이 나옵니다. 모두 닫게 하면 모두 닫혀지겠죠. 근데 아직 설명을 하다 말았기 때문에 요 가운데 있죠. 요것을 눌러주면 홈 버튼으로 가고요. 요것은 이전 버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이 3개예요. 일단은 이 동그라미 홈 버튼을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를 상단바, 여기를 하단바는 5개까지 등록이 되어져 있는데 몇 개 등록이 되어져 있나요? 5개요. 네. 근데 제가 카톡을 많이 써요. 카톡을 많이 써서 카톡을 이 속에다 넣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드래그해서 바꿔 주던데 끌어서. 맞아요. 이 카톡을 끌어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쵸? 네. 간단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플레이스토어에서 많이 다운받고 여기 뭐 카톡이니 이런 거 있는데 이것을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요. 애플리케이션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가 오른쪽을 쳐다보는 이유는 제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갤러리 보기가 그래서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서 우리가 또 많이 사용하는 게 저기 있잖아요. 어플 사진 이쁘게 찍으려고 그런 것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아주 많죠. 카카오티나 뭐 카카오 버스 이런 거 많이 있죠. 그 외에 그리고 위젯은 뭐냐면은요. 요거예요. 이거 날씨를 위젯이라고 합니다. 날씨나 계산기, 시계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터치는 뭐냐면은요.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터치하는 것을 터치라고 하죠. 뭐 이렇게 우리가 눌러주는 걸 이걸 터치라고 하죠. 그래서 앱을 열거나 아니면 메뉴를 열 때 아니면 문자를 입력할 때 그냥 터치해서 하는 거고요. 길게 터치는 뭐예요? 길게 터치하면은 이렇게 메뉴 항목이 떠요. 짧게 터치하면 그냥 실행이 되겠지만 이전 버튼 요거라고 했죠? 네. 길게 터치하면은 이렇게 항목이 떠요. 홈화면에서 삭제할 거냐 아니면 항목을 선택할 거냐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죠. 길게 터치하는 것과 그냥 한 번 터치하는 거의 그 차이점을 얘기해 드렸고요. 2번 터치를 하면은 뭐가 될까요? 예를 들면 이게 갤러리잖아요.
제가 네, 갤러리를 클릭을 했어요. 갤러리 클릭해서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여기를 두 번을 터치를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두 번을 터치하면 확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두 번을 터치하면 축소가 되는 거고 이것을 두 번 터치하는 거죠. 웹페이지나 사진 실행 시에 사용하시면 좋아요. 이렇게 확대되고 두 번 하면은 확대 축소가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드래그를 하려면은요. 아, 네. 지금까지 설명하신 거 다 알았는데 두 번 터치하면서 확대되는 건 몰랐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네. 신기하다. 네네. 요 버튼을 눌러주면 홈화면이죠. 네, 홈화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영상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요거 폴더 알고 있나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우리 현숙님이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모아놓는 것을 폴더라고 하는데 같은 업종끼리 모아놓으면 좋아요. 제가 이것을 더블 클릭해주면 네, 클릭하면 이렇게 어플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필요 없는 건 그냥 잡아 빼면 되고요. 필요한 것은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전 버튼 가려면 이 꺽쇠 버튼 눌러주면 되죠. 우리 연수님이 지금 일하면서 보기 때문에 대답을 못해서 그래요. 좀 양것 아,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 카톡 채널도 이 십시일반하고 여기 낭독 습관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 폴더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졌죠. 그러면 여기다 있는 것을 또 넣고 싶다 그러면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어플들을 이 속에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다음 카페는 잘 안 가고 그래서 멸치를 한번 넣어볼까요? 멸치. 자, 멸치를 선택하면 여기에 완료가 나오죠. 그러면 완료.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폴더 안에 세 개가 들어간 꺽쇠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들어갔죠. 그러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많이 나와 있는데 많이 안 나오게끔 하려면 얘를 끌어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지금 제가 마우스로 해서 그런데 손으로 할게요. 손으로 해서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은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면이 깨끗해지겠죠. 이것저것 막 늘어나서 막 이렇게 막 몇 페이지씩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폴더를 관리해서 놓으면 깔끔합니다. 그리고 핑거줌은 뭐냐면은요. 화면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거예요. 아까는 더블 클릭, 네, 손으로 더블 클릭이죠. 빠르게 두 번. 사진이 확대되거나 축소가 됐었죠. 핑거줌은 뭐냐면은요. 제가 얘를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서 카카오 앱이 있어요. 카카오 앱이 있는데 여기서 길을 지금은 아니죠. 길을 찾는데 여기 막 잘 안 보일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 면목역 주변을 찾는데 그러면 핑거줌은 뭐냐면 이 손가락 두 개 있죠. 이것을 이렇게 벌려주는 거예요. 벌려주어서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거죠. 면목력 교차로 나오죠. 그리고 축소하고 싶다 그러면 이것을 안으로 오므리면 돼요. 안으로. 이렇게. 이렇게 벌렸다가 오므렸다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핑거줌이라고 하는 거죠. 손가락이 핑거기 때문에. 그거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이제 상단바를 살펴볼 거예요. 이거 이대로 하셔도 되는데 이게 좀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것을 눌러줄게요. 이게 뭐예요? 홈화면. 이것을 가운데 동그라미를 눌러주면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무조건 홈 화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바는 뭐냐면은요. 이렇게 내려보면 뭐가 나와요? 새 메시지나 부재중 전화, 알림창이 있을 때 이런 것들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단바를 아래로 내려서 보면은 이렇게 많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몰라서 못 쓰는 경우도 있고 내가 알아도 못 쓰는 경우가 있죠. 많이 쓰는 것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 아이콘 순서도 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 설정 아이콘 있죠. 이것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것을 눌러주면 연결, 로밍 이렇게 쭉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일 수도 있고 모르고 있는 것들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요. 다시 나가보도록 합니다. 자, 손가락을 내려서 설정을 눌렀어요. 설정을 눌러서 잠시만요. 얘가 뭐가 들어오죠? 내가 연결을 할 수도 있고 로밍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설정 메뉴 눌렀죠. 설정 메뉴에서 무엇을 해볼 거냐면요. 제가 지금 원하는 메시지가 안 나왔는데 네, 원하는 메시지가 안 나왔어요. 설정에서 연결, 로밍, 소리 및 진동. 그래서 톱니바퀴를 설정을 하면 이렇게 메뉴가 쭈루룩 나오잖아요. 여기서 네트워크 연결 설정하는 건 아실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커피숍을 갔다 그러면 이 버튼을 눌러주면 되겠죠. 이 버튼을 터치해줘도 되지만 이 버튼을 꾹 눌러주면은 거기에 커피숍에 있는 스타벅스나 뭐 이디야나 이 와이파이가 떠요. 그러면 그것들 가지고 연결을 해주면 돼요. 연결을. 그리고 화면을 위로 올려서 보면 모바일 네트워크도 있고 모바일 핫스팟이 있어요. 핫스팟은 뭐예요? 이거 설정을 해주면 내가 데이터가 뭐 저희는 성인이라 그런 경우는 없지만 데이터가 다 썼어요. 아들이 데이터를 다 썼어요. 그럼 아들한테 아들이 엄마 나 데이터 좀 공유 좀 해줘. 핫스팟 좀 풀어줘.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데이터 남은 걸 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과 함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핫스팟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노트북이나 와이파이, 이 스마트폰 설정을 해줘서 인터넷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데이터로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돌아가기 버튼은 이 꺽쇠를 눌러도 되지만 여기 연결 있죠? 여기 좌측 버튼 이것을 눌러서 돌아가도 됩니다. 네. 그리고 소리와 디스플레이 설정이 있는데요. 소리 및 진동을 키 로밍은 해외 나갈 때 쓰셨을 거고 소리 및 진동을 눌러주면은 소리냐 진동이냐 이거 있는데 벨 소리도 내가 마음대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요즘에 컬러링도 많이 하는데 이 컬러링은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용을 안 합니다. 컬러링은 돈을 내야 돼서 사용을 안 해요. 60초에 뭐 1,400원, 1,300원, 40초 이 정도 해서 저는 컬러링 사용 안 하고 벨소리를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 벨소리를 눌러서 바꿔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뒤로 후진할게요. 그러면 여기 바뀌었죠, 벨소리가. 이거 알림 소리도 바꿔주시면 돼요. 어떻게 바꿔요? 그냥 클릭해가지고 뭐 스냅이나 스킬 네, 좋아하는 걸로 바꾸세요. 그냥 선택만 하시고 뒤로 후진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바뀌었죠. 음량, 진동 패턴, 진동 세기. 이거 아시죠? 스마트폰 이렇게 옆구리에 있는 거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 소리가 커지고 아래로 내려가면 작아지고 그건 알고 있으니까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뒤로 후진해서 여기 화면에 보면은 디스플레이 있죠. 디스플레이를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가 지금 보통 라이트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러면은 스마트폰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밝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닳거든요. 다크로 해놓고 사용을 해주면 배터리가 좀 더 오래 가요. 근데 저는 어두운 게 싫어서 밝은 것을 사용을 하도록 합니다. 밝기 조절도 여기에서 가능해요. 네, 밝기 조절 이렇게 어두워졌죠. 밝아졌죠. 네, 이거 터치를 해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블루라이트 필터는 밤에 켜끄는 경우 많잖아요. 아니면 언제 좋냐면은 블루라이트 필터는 밤에 이렇게 수면을 취해야 되는데 너무 밝은 곳에 있다가 저희가 잠을 자려고 하면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블루라이트 필터를 켜놓으면은 너무 밝은 곳에서 이
핸드폰이 알아서 조절을 해줍니다. 이 블루라이트 필터. 그리고 화면 모드는 최적화를 해놓고요. 글자 크기와 스타일 변경이 가능하죠. 왼쪽으로 가면 작고 오른쪽으로 가면 커집니다. 네, 이렇게 커졌죠. 그래서 내가 시력이 안 좋다 그러면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글자 굵게 아니 글꼴을 기본으로 쓸 건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골라줄 건지 네, 선택을 해주세요. 저는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억세하고 나오죠. 억세를 다시 한번 눌러주면 완전히 나오죠. 그리고 화면을 크게 보고 싶다. 부모님들 있잖아요. 부모님들. 지난번에 제가 이 스마트폰 수업하고 나서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글자도 크게 해주고 화면도 크게 해줬더니 너무 좋아하셨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화면을 이렇게 가장 크게 해놨어요. 근데 10대나 20대를 보면은 화면을 이렇게 작게 해놓고 보더라고요. 네, 저는 버스 타고 이동하면서 봐야 돼서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에 맞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 해상도는 그냥 보통 설정한 대로 써놓고요. 화면 자동 시간 있죠. 이것도 뭐 10분 이렇게 놓으면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10분 동안 계속 켜져 있는 거예요. 근데 영상 작업을 하다 보니까 뭐 30초, 15초 해놓잖아요. 그럼 하다 말고 이게 화면이 꺼져요. 그래서 저는 2분 정도 해놓으니까 영상 작업하는 데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2분 정도로 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기는 나가도록 할게요. 디스플레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테마 화면을 보도록 할게요. 배경화면을 여기서 바꿔도 되고 아까 그 페이지 홈화면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도 되는데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배경화면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잠금화면을 이것으로 쓰고 있고요. 왼쪽, 오른쪽은 홈화면, 쌍둥이 빌딩 앞표역이 있는 건데 제 곳이 될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내 배경화면을 바꾸고 싶다 그러시면 이 배경화면 추천 및 다운로드 배경화면을 클릭을 해서 추천해주는 걸로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안 예쁘죠? 제가 찍은 사진으로 바꿔주는 게 예쁘겠죠? 여기는 없고요. 그래서 뒤로 버튼 눌러서요. 갤러리에서 내가 찍은 사진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카톡에 받은 사진이나 아니면 찍은 사진 있죠? 저는 카메라라는 폴더에 저장이 되죠. 이거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바꿔주고 싶은 사진으로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완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게 홈화면으로 바뀔 건지 잠금화면으로 바꿀 건지 아니면 둘 다 바꿀 건지 물어보거든요. 여러분이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 배경사진 제가 만들어 놓은 것을 어디에 있는지 한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안 바꿀 거거든요. 여러분은 한번 바꿔보세요. 홈화면으로 할 건지 아니면 잠금화면으로 할 건지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내 배경화면 안 예쁘니까 갤러리 눌러서 했었죠. 갤러리 눌러서 홈화면 잠금화면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꺽쇠를 눌러서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테마 배경화면 아이콘이 있어요. 그것을 클릭을 해줘봅니다. 클릭. 내 테마 뭐가 있는지 볼까요? 기본이 이거예요. 안 예쁘죠? 배경화면은? 안 예쁘죠? 근데 이거를 쓰려면은, 아이콘을 쓰려면은요, 이것도 안 예쁘죠? 돈을 내면은 이쁘게 쓸 수 있죠. 여기 다 돈을 내야 돼요. 여기 돈 써져 있죠. 2,585원 이렇게 돈을 내고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용을 하지 않아요. 배경화면.
이런 거 다 돈 내야 돼요. 그래서 다이나믹한 건 안 씁니다. 뒤로 후진 버튼 뭐 눌렀죠, 우리? 요거 박스에 있죠? 요 박스에 눌러서 네,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디바이스 케어가 있죠. 우리가 작업을 많이 하다 보면은 저장 공간이 모자랄 수도 있고 컴퓨터를 최적화시켜 줘야 할 때가 있어요. 관리를 잘 해줘야겠죠. 데이터가 이렇게 분산 흩어져 있거든요.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디바이스 케어. 그래서 이것을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을 해주면 지금 100에 95 이렇게 나와 있죠. 백그라운드 앱을 정리하고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세요 돼 있죠. 여기에서 화면을 위로 올려주면은요. 배터리와 저장 공간, 램, 보안 이게 나오죠. 지금 최적화를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이 다 알아서 해줘요. 네, 100, 최적화 100 됐죠? 이렇게 되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완료. 네, 완벽해요. 지금 따라서 한번 해보셨죠? 이렇게 완벽해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홈 화면에서 아이콘 추가, 이동, 삭제하기 아까 잠시 했었는데요. 내가 이 아이콘을 이동하려면 그냥 끌고 가면 돼요. 끌고 가면 이 카톡을 터치해서 갖다 놓고 싶은 곳에 갖다 놓으면 되겠죠. 아니면 추가하려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카톡을 이렇게 넣으면 요 속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정리가 되는 거겠죠. 아까 우리가 홈화면 배경화면을 설정에 가서 해줘도 되는데 이 빈 공간 있죠. 빈 공간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터치를 하고 있으면은요. 배경화면이 뜨죠. 그러면 배경화면을 클릭을 해주면 아까처럼 변경을 해줄 수가 있겠죠. 배경화면 터치해주면 홈화면 설정. 이 홈화면 설정은 뭐냐면요. 우리가 홈화면 이 동그라미 버튼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 있죠. 그것을 홈과 앱스 화면으로 사용할 건지 아니면 5 곱하기 5, 5 곱하기 6으로 배열을 할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특별히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그란 거 눌러주면 다시 어떻게 되죠? 홈 화면으로 빠져나오는 거 있죠? 우리가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하면 편한 게 뭐냐면요. 같은 종류끼리 모아놓으면은 내가 찾기도 쉬워요. 같은 종류끼리 모아놓으면은. 이게 막 하나씩 다 늘어놓으면은 막 몇 페이지씩 가서 찾는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 앱스 버튼이잖아요. 이거를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막 다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힘들죠? 뭐 손 할 때마다 터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화면에 모아놓으면 좋아요. 그 폴더를 만들어서. 그러면 내가 이 폴더에 영상 폴더가 있다 그러면 영상 폴더만 클릭을 해주면 되는 거죠. 만약에 문서 폴더다 그러면은 이런 응용 소프트웨어, 응용 앱만 있다 그러면 이것만 클릭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더하기 버튼 눌러서 해주라고 했죠. 그다음에 날씨 위젯을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러면 날씨 위젯을 클릭을 해주세요. 날씨 위젯을 클릭을 해주면 위젯 설정이 나오죠. 위젯 설정을 클릭을 합니다. 저는 서울로 되어져 있는데요.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러면 변경을 눌러서 해주시면 되겠죠. 제가 사는 지역은 지금 면목동이에요. 면목동인데 저는 서울로 해놨어요. 서울 대전의 날씨를 대전이 고향이거든요. 제가 서울과 대전을 해놨어요. 제가 여기다가 뭐 부산을 추가하고 싶다. 전라도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지역 선택 있죠.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지역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여기 나오죠? 서울, 세종시 여기. 그래서 선택을 해줘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나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색상도 지금 저는 이렇게 흰색이 나와져 있는데 검은색을 선택을 하면 유제시 검은색으로 바뀌겠죠. 배경 투명도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고요. 네, 이 화면 배경에 따라서 틀리니까 저는 흰색으로 그냥 해놓도록 할게요. 네, 나오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연락처 기능을 할 거예요. 통화 중에 키패드나 스피커, 음성 녹음 이런 다양한 기능을 연락처에 추가하거나 즐겨찾기에 등록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할게요. 통화 중 기능에는 뭐 녹음이나 영상 통화 아니면 블루투스 내 소리 스피커 차단 이런 게 있는데 지금 통화 중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을 할 수는 없는데 전화가 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통화 거절하기 버튼도 하시죠, 여러분?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등록 삭제하는 것, 수정하는 것 모르시면 우리 이주영쌤 말씀해 주세요. 네, 여기서 기록에서 연락 방법도 아시죠? 이건 기본이니까 연락처 등록하는 거 아시겠죠? 그죠? 맞죠? 네. 만약에 이 안전 안내 문자가 중랑구에서 왔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등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것을 터치를 해줍니다. 터치를 해주면 이게 문자로 왔는데 이 문자로 왔는데 전화번호가 없네요. 그래서 등록이 안 돼요. 이런 건 통화기록 삭제만 나오죠. 이건 안 되고 만약에 2133 요게 있네요. 2133 요거를 등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터치를 해줍니다. 터치를 해주면 여기 전화번호가 있죠. 전화번호가 여기 나와 있고 사람 모양에서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등록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전화번호가 어디서 왔는지 한번 볼게요. 네, 영상 촬영 편집 실시간. 네, 내일 교육받으라고 서울시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들 한번 등록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더하기 버튼 있죠. 이것을 눌러주세요. 눌러줘서 새 연락처에 추가하거나 기존 연락처에 추가를 해줍니다. 저는 새 연락처에 추가를 하고 이름을 써줘야겠죠. 제가 서울시 시민기자거든요. 사실 활동은 잘 안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서울시민기자 영상 뭐 그쪽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제가 팽수로 해놨는데요. 이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지금 만난 사람이 우리 이주영 쌤이에요. 그러면 사진 찍기. 그래서 카메라로 찍는 거죠. 누구를 찍어요? 우리 앞에 있는 이주영 쌤을 딱 찍어서 여기다가 저장을 해놓으면 이분한테 전화가 오면은 이주영님 얼굴이 뜨는 거겠죠. 다시 그래서 더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사진을 찍어서 바로 등록을 해줄 수가 있고요. 사진을 고르기 할 수도 있어요. 사진 고르기. 갤러리에 찍어놓은 거에서 골라주면 되겠죠. 네. 만약에 여기 GIF가 있는데 여기서 선택을 하나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분한테 전화가 올 때는 요 얼굴이 오면 서울 시민기자 촬영 거기에서 전화가 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바뀌었죠. 그리고 소속 있죠. 소속에다가 어딘지를 써놓으면 좋아요. 그래야지 누구한테 전화가 왔는지 어디서 만났는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김영환 교수님, 최현숙님은 모르지만 김영환 교수님은 김영숙을 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제 아들이 시영인 것까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기 전화번호에다 다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걔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이고 면목동에 살고 어디 다니고 어디 살고 이거를 다 기록을 해놔요. 그래서 추가 정보 입력 있죠. 추가 정보 입력도 이렇게 하는 거죠. 메모 있죠. 이메일, 주소, 이벤트, 닉네임 이거까지 다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메모를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영상 편집, 교육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분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누군지 모르잖아요. 전화번호만 저장해 놓으면. 최현숙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지금 낭독 일기에서 만났는데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최현숙님 얼굴을 사진을 거기다 넣어놓고 이름을 저장해 놓고 메모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분한테 전화가 오면 아 이분 여기서 이렇게 만났구나. 이거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삼색 점 있죠. 이것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것을 눌러주면 나의 12일 선생님, 오늘 멸치도 한나요? 멸치는 오늘이 아니에요. 아, 저 그럼 잘못 신청했나 봐요. 사실 저기 스마트폰 사용법은 다 알거든요. 아, 그래요? 나 멸치인 줄 알았어요. 첫 시간이. 오늘 듣고 다음에 멸치 또 들으세요. 아셨죠? 그다음에 우리 현숙님도 이거 다 알고 계시나요? 아, 네. 지금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대답을 못하시네요. 그러면 이거 듣고 다음에 또 들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녹음 목록 보기에서 볼 수도 있고요. 연락처 공유, 수신 차단, 통화 기록 삭제, 연락처 삭제 이거 다 해줄 수가 있어요. 꺽쇠를 눌러서 뒤로 가기 버튼을 해줄 수가 있고요. 네, 연락처 앱에서 연락처 등록하기. 제가 여기 지금 펭수가 나와져 있잖아요. 왜 펭수가 나왔을까요? 원숭이도 나오고요. 펭수가 나왔죠. 네. 연필을 클릭을 수정을 해볼게요. 눌러서 더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래서 캐릭터 고르기 있죠. 이 캐릭터 고르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캐릭터가 많이 있죠. 제가 여기서 선택을 해준 거예요. 여기서 이분이 남자이기 때문에 제가 남자를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저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바뀌는 거죠. 네, 꺽쇠 버튼 눌러서 뒤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통화 기록 옆에 저는 벨로 되어져 있는데 뭘로 되어져 있어요? T로 되어져 있나요? 맞나요? 네, 이것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T나 이 통화 기록 옆에 있는 이 벨을 눌러주면은요. 밴드 데이터 퍼펙트가 나오는데 이렇게 올려보세요. 전화 꾸미기가 나오죠. 전화 테마를 저는 펭수 테마 이걸로 선택을 했어요. 이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펭수를 바꿀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블루를 쓰고 있는데 여기 심플하게 화면을 쓸 수도 있고요. 와우, 좋은 거 많죠? 이거 골라주시면 돼요. 저는 이거 기타 치는 거 별을 위한 연주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네, 다운로드를 눌러주고 적용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펭수 화면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뭐 눌렀어요? 이 T자 눌러서 바꿔준 거죠. 화면을 위로 올려서 이 지금 별을 위한 연주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주면 전화 테마 눌러서 다른 걸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벨소리 바꿔줄 수 있고요. 통화 자동 녹음 있죠. 저는 이거 통화 자동 녹음을 항상 켜놨어요. 왜냐하면 기억력이 과히 좋지 않기 때문에 자동 녹음을 켜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듣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중요한 전화는 놓치지 않게 되니까 좋아요. 그리고 작은 수신 화면 모드, 우리가 통화 중이거나 작업을 할 때 이것을 켜놓으면은 전화 오는 화면이 이렇게 작게 떠요. 켜놔도 되고 꺼놔도 되고.
그다음에 수신 차단 및 착신 전환. 이거 있죠. 악성 켜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수신 차단.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우 야 너 왜 전화를 막 안 받아? 내가 몇 번이나 했는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손가락이 잘못 터치돼가지고 스팸으로 아니면 제가 수신 차단을 해놓은 거예요. 그것들을 살려주는 거죠. 수신 차단 번호를 삭제하거나 살려주거나. 이 착신 전환 있죠. 이건 별표 88 눌러서 해주는 건데 서비스 가입하셔야 돼요. 한 달에 2,000원인가? 아마 이거 내는 걸 거예요. 착신 전화. 내가 만약에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됐어. 그럼 전화를 못 받잖아요. 놀러 갔을 경우. 그러면은 이 착신 전환이 친구가 만약에 가입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 제 전화로 왔을 때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죠. 배터리가 완전히 올인되기 전에 착신 전화 해놓으면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연결해 놓은 친구한테 이렇게 전화번호가 오는 거예요. 네,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박스 버튼 눌러서 전화 꾸미는 것까지 했었죠. 벨소리하고. 그러면 문자 주고받는 거 하기 전에 스마트폰을 배터리를 절약하는 방법 5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충전할 때 제가 지금 충전 중이잖아요. 여기 배터리 보이잖아요. 충전할 때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 절전 모드로 해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상단바를 내려보면 여기에서 GPS 있죠. 또 블루투스 기능은 꺼놓는 게 좋죠. 블루투스 지금 사용 안 하니까 할 때만 켜시면 돼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앱은 닫아주세요. 요 삼색바를 눌러서 화면을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많이 나와져 있죠. 이런 것도 다 전기를 잡아먹고 있어요. 배터리 빨리 소멸시키거든요. 이런 것도 다 닫아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화면 밝기를 낮추거나 자동 밝기 조절을 해주면 좋습니다. 저는 어두운 게 싫어서 화면을 하얗게 쓰고 있는데 어둡게 해놓으면 배터리가 그만큼 절약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5가지 알려드렸고요. 화면 꺼짐 시간은 15초부터 이렇게 있는데 보통 2분 정도 아니면 5분 정도, 5분도 길고 한 영상 편집 안 할 경우에는 뭐 1분 아래로 15초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영상 편집할 때는 너무 빨리 꺼져서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자, 여기에서 이 동그라미 버튼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해주면 홈 화면으로 돌아오죠. 메시지 입력하고 전송하는 방법은 다 아실 테고 그래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문자 메시지를 클릭을 해주세요. 문자를 쓰려면 이 버튼을 눌러서 써주죠. 여기에서 이 삼색점 있죠. 이 점을 삼색점이 아니라 점을 3개가 있는데 여기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해주면 손글씨가 있어요. 일단 받는 사람을 제가 지금 우리 이주영님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에 클릭을 받는 사람을 추가할 수 전화번호가 없나요? 네, 제가 검색을 안 했네요. 다음. 이름이 주영 언니가 아닌가 봐요. 아닌가요? 뭘로 돼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뭘로 돼 있을까요? 뭘로 돼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름을 변경을 하겠습니다. 우리 최연숙. 네, 여기 낭독 일기 이분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 클릭을 할게요. 여기에서 설정 톱니바퀴 옆에 있는 삼색 점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손글씨가 나오죠. 그래서 손글씨로 써줄 수가 있어요. 손글씨 클릭하고 문자 메시지 나오죠. 여기서 제가 수고가 많아요. 이걸 정확하게 써주면 어머 국어가로 나왔죠. 그럼 다시 지워주고요. 수고가 그러면 이렇게 한글로 써져요. 그래서 터치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손글씨로 써서 보내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발송하면은 이렇게 가겠죠. 네. 그래서 키보드로 여기 키보드 모양 눌러주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키보드로 터치 안 해줘도 손으로 터치해서 손글씨로 써서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요 밑에 이모티콘들이 나오는데 이게 나와 있나요 혹시? 네. 네. 여기에서 이거 좋아요. 제가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데 시작하기 눌러서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거 선택을 해서 보내줄 수도 있고 제가 이거 만들었는데 지금 제 프로필 보면은 이 중에 사진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저걸 어떻게 만들어요? 여기 오른쪽에 더하기 버튼 있죠. 네. 더하기 버튼 눌러주면 안 나오네요. 지금 더하기 버튼 눌러서 이렇게 이게 무료도 있고요. 얘들 다운을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들었는데 시작하기를 한번 눌러보세요. 시작하기. 시작하기. 그래주면 내 얼굴을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겠죠. 가운데다. 음. 얼굴 화면이 왔을 때 클릭을 해주는 거예요. 네. 클릭을 해주고 다시 촬영. 선생님 스티커 뭐지? 아까 그 뭐지? 이거 네모난 거 눌렀더니 키보드로 스마트 컨텐츠 바로 입력하기.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세요. 입력하면 선택한 제휴사에서 관련 콘텐츠가 제공돼요. 그래서 비트모지, 예, 그거 모지톡? 클릭을 아마 해줘야 될 거예요. 비트모지인가 뭔가. 그럼 뭘로 해야 돼요? 비트 지금 제가 이거 눌렀더니 시작하기 나왔죠. 아니요, 저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안 나왔어요. 비트모지 그거들 클릭을 해주세요. 비트모지? 네네. 거기서 아, 그러니까 나오네요. 예, 다운로드가 있는데. 그래서 시작하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시작하기 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얼굴을 여기다 놓고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이 동그라미 하얀 거 눌러서 네, 찍었죠? 눈을 감았나 모르겠네.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찍으시면 돼요. 다시 촬영. 네. 이 화면을 노트북 화면과 이 스마트폰 화면 두 개를 보고 하려니까 이게 적응이 안 돼요. 자, 찍겠습니다. 네, 찍었죠? 이거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이인지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여자 선택을 해줬고요. 그리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모지 에디터 다운로드라고 써져 있어요. 맞나요? 네. 다운로드 눌러줍니다. 다운로드 눌러서 설치를 해줘야겠죠. 설치. 그러면 캐릭터를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동영상 수업을 했는데 그분은 이걸 캐릭터를 5만 원 주고 했다는 거예요. 어머. 7만 원인데 깎고 줘가지고 5만 원 주고 했다는 거야.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 캐릭터를 유튜브 하는데 있어야 된다고 했더니 누가. 그래가지고 유튜브 배우면서 또 그걸 했다는 거예요. 아 진짜 조금 빨리 만났으면 알려줬을 텐데. 이게 시간이 조금 걸리죠. 다 받으셨어요? 네. 빠르네요. 네, 빨리빨리 받아줘라. 이 캐릭터를 가지고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보낼 때 이걸 활용을 하면 좋더라고요. 나의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나왔으면은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제게 조금 오래 걸리네요.
네네, 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제거는 떴는데 실행이 안 나오네. 실행 나온 건가? 예. 설치되셨어요? 네, 한번 변경을 해주세요. 얼굴 바꾸고 있나요? 네. 저는 이게 실행이 안 나오고 제거가 나왔어요. 이거 재밌다. 하나 만들어서 좀 보내주세요. 나 이게 안 돼. 아, 진짜. 다시 촬영하라네, 얘가. 네, 한번 해보셔요. 저는 건너뛸게요. 네, 예, 이거 갖고 있다가는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고, 다시 클릭을 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요. 이 더하기 버튼, 뭐 사진 아니면 내가 직접 찍어서 보낼 수도 있고, 앨범에서 보낼 수도 있고, 이 더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페이 선물을 할 수도 있고요. 토스로 송금, 핑크로 송금, 빠른 답장 문구, 메시지, 예약도 할 수 있고요. 제목, 연락처, 이미지, 위치, 오디오, 캘린더, 음성 녹음, 동영상, 삼성 노트 이런 거 다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사진만 보내고 문자 메시지만 보내고 그러잖아요. 메시지도 네. 보낼 수가 있다고요. 연락처도 보낼 수도 있고. 그럼 여기에서 빠른 답장 문구를 한번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빠른 답장 문구가 뭐예요? 제가 이거를 선택을 해주면 여기에서 이걸 딱 보내는 거죠. 전화를 왔는데 제가 끊었어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딱 보내주는 거죠. 요 껐세 버튼을 눌러서 다시 더하기 버튼 있죠. 더하기 버튼에서 빠른 답장 문구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언제 만날까요? 아니면 나중에 얘기해요. 뭐 선택을 해서 딱 보내줄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뒤로 후진하기 버튼을 눌러줄게요. 그리고 연락처를 보내고 싶다 그러면 연락처, 위치, 오디오, 캘린더, 음성 녹음을 보내주고 싶다, 동영상을 보내주고 싶다. 여기서 그냥 클릭만 하시면 돼요. 음성 녹음으로 보낼 거다 그러시면 여기서 주영 언니 오늘 뭐 하셨어요? Happy day. 아, 주영 언니가 아니네 이거 지금. 알아요. 네. 네. 밤늦도록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료. 네. 그리고 보내기 하면 가겠죠. 여기 보세요. 음성. 여기 있죠. 15초. 그리고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가는 거죠. 네. 문자 메시지도 보낼 게 많으니까 더하기 버튼 눌러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메라 기능 설정을 가보도록 할게요. 카메라가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있는데요. 카메라 더블 클릭해서요. 카메라를 실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사진 크기와 용량을 줄여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설정에서 해주는 게 좋겠죠. 설정. 톱니바퀴 설정. 그래서 사진에 보면은 후면 사진 크기 16:9, 전면 사진 크기 16:9.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사이즈. 유튜브 사이즈예요. 그리고 가장자리로 촬영 버튼 밀기, GIF 만들기 이런 게 있고 후면 동영상 이런 거 다 16:9로 저는 설정을 해놨어요. 인스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인스타는 1:1로 하셔요. 아, 그건, 네. 음, 사각형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잘려나가요. 평상시에는 그러면 4대3 괜찮나요? 4:3도 괜찮죠. 유튜브에 올릴 때는 16:9로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음, 양쪽이 시커멓게 나와요. 음,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수직 수평 안내선이에요. 얘들 꺼놓으면은
안 나오는데 이것을 켜놓으면은 여기 삼색선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 물체를 이 여기 사각형 안에다가 찍으면 사진을 가장 잘 찍는 거예요. 위치 태그, 그다음에 촬영 방법이 있겠죠. 이것도 아시죠? 네. 알지만 음성으로 촬영해도 되고 플리팅, 손바닥 내밀기는 앞에 전면 촬영할 때만 가능한 거죠. 전면 촬영할 때만. 후면 촬영은 안 되고. 네, 이 카메라 설정 방법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음으로 카메라를 촬영하고 싶다. 그러면 무음 카메라를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저는 이거를 해놨어요. 이 유라이크 해놓으니까 얼굴도 이쁘게 나오고요. 저도 유라크 써요. 그죠? 화장 안 네, 해도 이렇게 소리도 모음이고 예쁘게 나오고 좋더라고요. 맞아요. 요새 스타일도 바꾸고 뷰티나 필터나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통 모양도. 네, 이쁘게 사진과 포토샵 몰라도 여기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라이크 쓰니까 우리 최현수 님도 내일부터 셀카 촬영할 때 유라이크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갈 때는 가운데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 갤러리죠. 여기 하단바라고 하는데 갤러리를 클릭을 해줍니다. 갤러리 클릭을 해주면 돋보기 옆에 삼색 점이 나와요.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보면은 카메라 편집 정렬, 앨범 만들기, 그룹 만들기 이런 게 나오는데 여기서 바로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이름을 변경을 해줄 수도 있고. 제가 이 양배추를 오다가 찍었는데 이 아이면 꽃이 좋겠네, 이쁜 거. 꽃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나 이거 오늘 찍은 거 아니고 난 이거 며칠 전에 어디 갔는데 어디 가서 찍었어. 에이, 거짓말 하고 있네. 너 오늘 찍었잖아. 아니라니까 일주일 전에 찍었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상세 보기? 맞아요. 상세 보기 눌러주면은 얘가 나와요. 여기 상세 점 있죠. 상세 네. 정보. 그래요. 상세 정보나 상세 보기는 어차피 보는 거니까 상세 정보를 클릭을 해주면 언제 몇 시에 어디서 찍었는지 다 알려줘요. 이거 보세요. 제가 동대문구에서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대문구 주소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죠? 거짓말하면 큰일 나요. 자, 여기 와서 다시 요거 삼색 점 있죠?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하고 배경화면으로 설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눌러주면 이 화면이 배경화면으로 꽃화면이 가는 거예요. 라이브 메시지로 보내기 한번 할게요. 라이브 메시지로 보내기. 자, 클릭을 하고 완료. 이미지 조정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뭐 이미지 조정할 게 없네요. 완료. 그래서 펜을 선택을 해주고요. 지금 색상이 저건데 여기에다가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완료. 네, 그래주면 얘가 이렇게 써져요. 근데 별로 안 예쁘죠? 얘를 공유하셔도 되는데 저는 뒤로 하겠습니다. 뒤로 후진. 여기서 삼색 점을 다시 눌러줄게요. 라이브 메시지로 보내기. 뭐 조정할 게 없으니까 그냥 완료 눌러주겠습니다. 완료. 그리고 이 펜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 펜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짝반짝 하는 게 있죠. 여기 반짝반짝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이 반짝반짝 하는 걸 선택을 해주고 여기다가 다시 똑같이 LOV라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써지죠? 아까보다 이쁘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공유를 해주는 거예요. 네, 공유 버튼을 눌러주면 어디로 보내줄까요? 네, 문자로 갈 수도 있고
카톡으로 갈 수도 있고요. 내가 네, 두 분하고 아까 한 게 있는데 네, 여기에 최은수님은 제일 먼저 나왔기 때문에 여기 보냈어요. 그러면 이렇게 카톡으로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보낼 수가 있는 거겠죠. 터치를 해볼게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만들어서 내가 찍은 사진으로 보내기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이 가운데에 홈화면 버튼이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해주셔도 되고 이 삼색바를 눌러주세요. 삼색바를 눌러서 어디로 가냐면요. 이 갤러리 있죠. 갤러리를 클릭을 해줍니다. 뒤로 후진 버튼 하나 눌러주고 삼색바를 다시 한번 눌러줄게요. GIF 만들기 있죠. 이거 GIF 만들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GIF가 뭐예요? 막 생동감 이렇게 막 바뀌는 거 있죠. 그러면 예뻐야 되겠죠. 사진 선택을 저는 이렇게 자기가 선택하고 싶은 만큼 선택을 해보세요.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저는. 네. 그리고 화면 아래에 보면은 GIF 만들기 있죠. 이걸 클릭을 해줍니다. 제 사진도 하나 넣어줄게요. 그리고 만들기. 그러면 나중에 벌써 이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공유하시면 되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못 보셨죠? 요거 있죠? 오른쪽에 편지 보이세요? 화살표 오른쪽 연필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해주면 여기에다가 이런 걸 추가를 해줄 수도 있고요. T자를 눌러서 여기다 글씨를 써주면 돼요. 글씨를 여름날의 추억 이렇게 써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완료.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시면 되고요. 색상도 바꿔줄 수가 있고 이렇게 여름날의 텍스트 추가를 뭘 눌러야 돼요? 여기 T자 있죠? 여기 T자가 없는데? 있는데요. 만들기 저장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건가요? 아니요. 다시 갈게요. 저장 하나. 아까 여기까지 왔었죠? 네네. 그죠? 여기 오른쪽에 요거 있죠? 연필. 네.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아, 그러면 여기 나오죠? 네. 네, 여기서 T자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T자를 눌러서 글자를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가을은 예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움직이면 되겠죠. 내가 원하는 곳에 위치에 갖다 놓고 움직이면 됩니다. 색상을 바꿔주고 싶다 그러면 이 색상을 눌러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하는 색상으로 바꿔주세요. 선택을 해서. 내 색상이 안 바뀐다. 왜 안 바뀔까요? 색상을 먼저 변경을 하고 바꿔주시면 돼요. 색상을 먼저 변경을 하고 글씨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요거. 왼쪽에 이모티콘 요거. 이모티콘을 눌러주면 2줄에 있는 거 있죠. 내가 선택을 해서 여기에 추가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있죠. 뭐가 좋으세요? 마음에 드는 걸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마음에 드는 걸. 네, 이렇게 작게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크게 터치해서 크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요 점 3개짜리를 늘렸다 줄였다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스티커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스티커 추가하시면 되겠죠. 스티커 추가. 어떤 게 이쁘세요? 네, 움직여서 이쁜 걸로 한번 해보세요. 넣고 싶은 곳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네. 뭐, 더 추가하고 싶으면 더 추가하시면 돼요. 아니면 글자도 추가하고 싶다고 그래주면 어떻게 해요? 글자를 추가하면 되겠죠. T자 눌러서 가을은 예쁘다. 너도 예쁘다. 너도 아름답다. 네, 주황색, 보라색, 선택. 네, 이렇게 보라색 선택을 해줬어요. 이렇게 글씨 쓰고 나서. 그랬더니 이렇게 바뀌죠. 그리고 완료를 해줍니다. 네, 여기 글씨가 잘 보이나요? 글씨를 더블 클릭하세요. 글씨를 더블 클릭해서 밝은 색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어요. 완료. 이것도 잘 안 보이네요. 글씨 더블 클릭,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바꿔주시면 돼요. 글자 색을. 그리고 완료. 네. 그리고 적용 버튼을 눌러주면 끝나는 거예요. 너도 아름답다. 너무 약하죠? 그럼 글씨를 터치해서 빨간색 눈에 띌까요? 빨간색으로 선택하고 완료. 네, 빨간색이 눈에 띄네요. 그리고 적용 버튼을 눌러줄게요. 네, 배치를 잘못했지만 그러면 이렇게 완료가 된 거예요. 되셨죠? 네. 네, 저장하고 공유 한번 할게요. 카톡에. 네, 카톡으로 공유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GIF도 바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죠? 이 삼색바를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삼색바를 눌러서 여기 갤러리로 옵니다. 갤러리. 갤러리 이거 제가 아까 만든 건데 그냥 이 동그란 버튼 있죠. 이 홈 버튼을 눌러줘서 갤러리로 바로 갈게요. 삼색바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나와 있는 게 많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래서 갤러리를 클릭을 해줍니다. 여기. 네, 이거 후진해가지고 요 갤러리에서 이 삼색 점을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삼색 점을. 그리고 요번에는 콜라주 만들기를 할 거예요. 콜라주는 뭐냐면 이렇게 사각형 틀 안에 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틀 안에다가 몇 장의 사진을 골라서 넣어주면 되겠죠. 콜라주 만들기를 클릭을 해줍니다. 제가 이쁘기 때문에 저는 제 사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을 넣을 건지 본인이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아마 왜 웃으시는 건 좀 안 예쁘다는 뜻인데요? 아니, 귀여워서요. 6개까지만 넣을 수가 있어요. 6장. 네, 6장. 네. 넣어서 제가 안 예쁜 것 같다고 해서 다시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요? 넣으세요. 네, 최대 6장입니다. 그러면 여기 콜라주가 보이죠? 보이시나요? 네. 네, 여기 클릭을 해주세요. 그래주면 사진을 이렇게 보여줘요. 근데 제가 오른쪽에 좀 잘렸잖아요. 그러면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손으로 음, 움직이세요. 이렇게. 뭐 어떤 모습으로 할 건지 만약에 이 사진이 여기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여기다 끌어다 놓으시면 돼요. 눌러서 네 바꿔주시면 돼요. 눌러서 바꿔주세요. 자, 눌러서 다시 이렇게 안 보인다 그러면 사진을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느 쪽을 보여줄 건지 움직여 주세요. 이해 가시죠? 네. 네. 아우 제 얼굴 너무 예쁜데요? 그리고요 여기 밑에 보잖아요. 그럼 이게 모양이 많아요. 여기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6개 중에서 어떠한 형태로 할 건지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이 사진과 이 사진을 바꿔주고 싶다 그래주면 여기 사진을 꾹 눌러서
옮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옮겨지나요? 네. 네. 그러면 여기 제가 안 보여요. 어떻게 해요? 옮겨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제 사진이 많기 때문에 이건 공유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공유. 네, 저 자신한테 하겠습니다. 친구, 김영숙, 확인. 네, 이렇게 해서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라이브 메시지로 보낼 수도 있고요. GIF로 보낼 수도 있고요. 또 뭐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콜라주로 만들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화 테마 설정하기 했었죠. 네, 잠시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2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어도 되겠죠? 네. 화장실도 다녀오시고요.